안녕하세요. 김재화입니다. 글쓰기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목으로 승부하라. 제목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모든 것에는 그 해당하는 이름이 있죠. 바로 그래도 제목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있으면은 그 이름을 보고 어떤 사람이구나, 또는 가게의 어떤 상호를 보고 어떤 곳이구나 라고 좀 알 수가 있듯, 이 글도 그 제목을 보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글이 어떤 내용인가를 그냥 평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꼭 제목은 아닙니다. 그 제목 자체가 오히려 호기심과 흥미를 잔뜩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제목의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제목을 어떤 식으로 지으면 잘 지을 수 있나. 그 다음에 제목 정하기 대박 비법 12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 제목을 정했으면 이제 본문을 써야 되겠죠. 곁들여서 OW1H, 흔히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말을 해라, 글을 써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에 대한 정의와 필요성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주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영어로 흔히 타이틀이라고 그러죠. 타이틀. 자, 제목은 그 책을 내가 꼭 사게 만들거나 페이지를 빨리 열어서 읽고 싶다라는 유혹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만으로도 많은 책이 독자의 손에 들려지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제목을 보고 이 책을 선택을 잘했구나 라는 느낌을 갖는 수도 있고, 때로는 제목은 그럴듯했는데 내용이 그래? 또는 제목하고 내용이 잘 일치를 하지 않는데, 이런 느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제목이 독자들을 유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신선하게 유혹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글에 대한 기억을 선명하게 해줍니다. 나중에는 어떤 글의 내용을 전체를 다 외울 수는 없거든요. 어떤 글을 하나 읽었을 때, 그랬을 때는 제목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 제목은 그 제목 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지라고 전체 내용의 기억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제목이 갖는 효과가 되는 것이죠. 또한 제목을 보고 이 글은, 이 책은 무슨 내용을 얘기하려는 거구나 라고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목이 바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을 보고 이것의 주요 내용, 이것을 작가가 부르짖고 싶은 내용은 이거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목만으로도 어떤 글이 어떤 그 상황을 이렇게 마치 극적으로 무슨 머릿속에 영상화 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지닙니다. 제목이 이순신이다 그랬을 때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 그려지고, 이순신 장군이 칼을 들고 적을 무찌르는, 함대에서 호령하는 그런 모습이 이순신이라는 이 제목만으로도 느껴지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이순신 관련된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명랑해전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때 어떤 전투였고 그건 어떻게 싸웠겠다라는 느낌이 어떤 머릿속에 영상으로 구성이 스스로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다시 보게 하는 여운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맞아, 그런 말이야, 그런 뜻이구나 라는 것이 제목을 통해서 전체 내용을 알 수 있고, 나중에 내용을 읽고 나서도 제목을 갖고 그것을 그랬었지, 그리고 그 읽었던 감격, 그 느낌이 그대로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여운을 갖게 하는 힘이 제목에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쓸 때도 제목 정하기가 그토록 아주 무척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을 했을 때는 제목이
그렇게 큰 위치를 차지하는구나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제목을 한번 정해볼까요? 만일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수 정류장에 한 장애인이 장애인용 저상 보스에 타려 했으나 보스의 슬로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타지 못했다. 운전수가 내려서 도와주려 했으나 휠체어가 규격에 맞지 않았고 그도 운행 시간에 쫓겼는지 간단한 사과를 한 뒤에 그냥 가고 말았다. 그때 소형차 한 대가 그 자리에 와서 멈췄다. 소형차에서 내린 운전수는 능숙하게 그 장애인을 자기 차에 태우고 갔다. 자, 이런 글을 읽었다고 칩시다. 또는 내가 썼다고 칩시다. 여기에 이 글을 다른 사람이 이 글을 읽기 전에는 제목을 읽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보고 내가 본문을 끝까지 읽어야지, 또는 아이고 제목만으로도 뭐 그다지 중요하지 여겨지지가 않네라고 읽기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목은, 이 글을 여러 사람이 읽게 하려면은 제목을 정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목은 어떤 방법으로 제목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사람을 낳기 전에 태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아기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글을 쓰기 전에도 제목을 정해두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글의 내용에 맞춰서 제목을 정하기 마련이죠. 제목을 정해놓고 글을 쓰다 보면 그 제목에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표현의 다양성을 추구를 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떤 내용의 글을 쓴다라는 주제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글을 쓰고 나서 제목을 정하는 것이 옳은 순서가 됩니다. 자, 우선 제목을 정하려면 그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앞서 보수 정류장에서 있었던 그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겪는 불편함, 이 내용을 방금 제가 말한 대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 다음에 그 요약한 문장에서 다시 핵심적인 단어를 남기고 나머지 단어들은 버려도 되는 것입니다. 자, 방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보수 정류장에서 한 장애인이 겪은 저상 보스에 타는 어려움, 이런 것이 글의 한 문장으로 요약된 것이죠. 그 중에서는 저상 보스라는 것을 굳이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대부분 장애인들은 타고 내리기에 쉽게 그 저상 보스라는 것을 이용하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제목은 아주 긴 문장으로 이해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버려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남은 핵심 단어들을 또 묶어가지고 그 중에서도 무난히 읽히고 그리고 발음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글이 좀 예쁜 단어로 이루어진 간결한 말로 다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개의 내용을 하나하나 두 가지로 축소를 시키는 것이 바로 제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 그러면은 앞서 보수 정류장의 한 장애인으로 시작해서 그 장애인을 자기 차에 태우고 갔다로 끝나는 이 문장의 제목은 무엇이 타당할까요? 네, 저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어느 장애인의 운수 좋은 날. 그랬는데 어느 장애인의 운수 좋은 날? 그러니까 문장이 다소 깁니다. 그래서 운수 좋은 날로만 이렇게 굵은 글씨로 다시 표현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좀 더 이 글이 요약이 되려면은 운수 좋은 날, 이렇게 짧은 글로 매듭을 지어도 되겠다. 또는 반대로 어느 장애인이 겪은 슬픔, 이래도 되겠죠. 또는 어느 장애인, 이렇게 끝나도 상관이 없고요. 어느 장애인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까? 어느 장애인이 어떤 일을 펼쳐서 다른 사람을 감동시켰을까? 또는 동정을 샀을까? 이런 내용들이 뒤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제목만으로도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소 제목을 설명식으로 어느 장애인의 운수 좋은 날 이렇게 해보니까
장애인이 어떤 불편한 일을 겪었는데 그때 누군가의 도움으로 또는 우연히 내게 다가온 행운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냈구나. 그래서 그거를 운수 좋은 날로 표현을 했구나 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판단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장애인 또는 운수 좋은 날 둘 중에 하나로 이 제목을 정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제목의 중요성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제목을 만드는 대박 제목 만들기 12가지 법칙이라고 해서 제목을 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요약하고 또 요약을 해봤는데 10가지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대박 제목 정하기 12가지 법칙 이랬으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법칙 1. 읽으면 이익이 들 유혹이 들게 한다. 자, 저 글을 내가 읽으면 나한테 도움이 되겠어. 내 궁금증이 풀리겠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겠어. 라는 유혹은 그렇게 나쁜 말이 아니죠. 누군가를 이끌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목이 주는 중에는 유혹이 들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이 기회라고 강조를 해야 됩니다. 이걸 나중에 읽어도 돼.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현대, 지금, 현상, 지금의 흐름 이런 거를 제목에다 많이 집어넣거든요. 그것은 지금 21세기를 사는 2017년을 사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이야기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글을 지금 읽어야 되는구나라는 기회 강조를 꼭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절실하게 중요한 일임을 인식시킨다 이랬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글이 필요했을 때 많은 책을 두고 고르게 됩니다. 그럴 때 이것이 참 중요하구나. 이건 흥미 위주로 다음에 읽어도 되겠는데 이 둘 중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까? 이게 참 중요하구나. 이거 꼭 지금 알아야 되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겠죠. 자, 제목 안에는 내용이 궁금해서 참을 수 없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제목. 어느 뚱딴지의 일기. 자, 그래 봅시다. 뚱딴지라는 것은 보통에서 벗어난 무슨 잘못이나 얌체 같은 짓을 좀 저지른다거나 아니면은 기본 법칙에서 벗어나는 일 같은 것을 저지를 것이다. 그 뚱딴지의 일기죠. 뚱딴지가 자기가 한 이상한 일을 일기로 썼구나 싶어가지고 한번 보자. 궁금하다. 이런 느낌이 딱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라는 의문이 좀 들도록 해야 됩니다. 의문에서 모든 것들이 풀리기 마련입니다. 그렇구나. 저게 왜 저럴까? 왜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 제목 안에서 느껴지도록 그 제목을 그런 식으로 꾸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그게 가능해? 물 위를 걷는 소년. 만일 이런 제목의 글이 있다고 쳐봐요. 어떻게 물 위를 소년이 걸어가? 실제로 마술을 부리는 건가? 또는 거짓말이겠지. 근데 거짓말인데 그럴듯하고 재밌는 거짓말이겠다 싶을 정도로 그게 과연 될까 싶은 놀람나는 호기심을 제목에서 좀 나타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그런 일이 다 있어 라는 흥미 유발. 내가 겪어보지 못했지만은 내 쌍둥이의 일기. 만일 그런 제목의 글이 있다고 쳐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새 쌍둥이 정도는 가끔 보게 됩니다만은 네 쌍둥이가 다 있어? 오이구 무슨 얘기일까? 그 네 쌍둥이를 기르는 엄마는 얼마나 재밌을까? 고생을 할까? 또는 돈이 많이 들까? 등등의 그런 흥미가 호기심이 궁금증이 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목에다 그런 것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제목이 너무 쉬운 말이어도 안 됩니다. 너무 쉽고 다 아는 거면은 어떤 상상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상식을 넘는 IQ 몇
느닷없이 만일 그런 것들이 나온다. IQ 75의 천재.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IQ 75가 천재라고 합니까? 그런가 하면은 아주 우리가 익숙치 않았지만은 이게 핵에 관련된 이야기다. 그랬을 때 그것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다소 내용하고는 나중에는 그래서 이런 제목이 정해졌구나라는 우리가 그런 느낌을 확실하게 받고 이해는 합니다만은 처음에는 이게 과연 뭘까라는 일반 상식을 다소 넘는 그런 용어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거는 꼭 읽어야 되겠구나 하는 읽어야 되는 이유를 거기다 명백히 밝혀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되는 15가지 이유, 만일 그런 제목이 있다고 봐요. 그랬을 때 내가 착하고 싶어지니까 나도 선하게 살려니까 이 내용을 꼭 읽어야 되겠고 이런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제목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상식을 살짝 비틀어야 합니다. 꼭 일반적인 용어가 아닌 그래라는 그렇구나 나중에 깨닫게 되지만은 지금 당장은 좀 이상한데 라는 그런 제목을 던져놓는 수도 생기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제목은 같은 제목의 글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진 노래는 수백 가지, 전 세계를 통하면 수천 가지가 될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람이 살아야 되는 길, 이런 식의 흔한 제목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바로 그래서 신선함, 그리고 다른 어디서 읽지 못했던 그런 새로움을 주목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목을 통해서 보는 순간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그런 것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 책입니다마는 꽃이 되는 말, 칼이 되는 말,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것이 제가 스스로 정했던 제목이기 때문에 최상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만족을 합니다. 어떤 말이 하나는 사람을 선하게 만들어주고 아름답게 해주는 그런 말이 되는 거고, 또 어떤 말은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손해를 끼치게 되는 말이 되는구나 라는 그런 뜻을 담은 것으로 이해와 짐작이 되시죠? 바로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본 것입니다. 자, 제목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고요. 제목하고는 조금 벗어납니다만은 그 제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글의 기본 원칙이죠. 우리가 흔히 육하 원칙이라고 부르는 OW1H 원칙, 이걸 잠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신문사에서 기사를 쓸 때,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이 육하 원칙이 꼭 들어가야 된다 해서 생겨난 OW1H의 원칙이었습니다. 보도문, 뭐를 알리는 사건과 사고, 어떤 상황을 알리는 글 중에서 꼭 들어가야 되는 6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나중에 어떻게 라는 이 6가지 내용을 글에다 꼭 담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비단 꼭 신문 기사뿐만 아니라 방송 뉴스뿐만 아니라 어떤 공지문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글에도 이 내용이 나타나야 앞서 제시를 했던 그 제목하고 분명히 일치를 합니다. 그 사람의 고백, 그런 제목이 붙었는데 끝내 어떤 사람이 등장하지를 않는다. 주어가 계속 빠져버린다. 누군가를 얘기를 하지 않고서는 그 제목과 본문이 일치를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육하 원칙의 이 것은 영어로는 who, what, when, where, why, how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칙이 글을 쓸 때는 매 문장마다 담겨야 되는 것은 아니고 글 전체에 이 내용 6가지 원칙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글을 쓸 때, 일반적인 글을 쓸 때 이 육하 원칙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6가지는 문장을 구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물론 주어를 생략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빠지는 수도 있고 다음 문장에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글 전체에서는, 한 문단에서는 이 6가지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런 문장이 한번 있다고 볼까요? 철수는 방학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토요일에 양로원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말벗대기 봉사활동을 했다. 이 6가지 원칙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이 어떤 훌륭함과 덜 훌륭함을 떠나서 상당히 내용 파악이 쉽구나 라는 것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글을 잘 쓰려면 꼭 필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다른 책을 많이 읽어보고 그런 다음에 이 책은 이렇게 이름을 달았구나, 제목 정하기 훈련을 좀 해보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본문을 쓰되 꼭 유가 원칙에 맞춰서 쓰고요. 수정도 꼭 하세요. 수정 잘하면은 처음보다 훨씬 더 멋진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책 읽고 독후감 쓰기를 늘 생활화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의를 했을 때는 내용을 한번 써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기도 꼭 쓰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메모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저는 이 강의를 하는 중에도 이렇게 메모지를 지금 혹시 생각나면은 강의하고 별도로 얼른 쓰자 싶은 생각에서 이렇게 메모지를 늘 대동을 합니다. 메모지를 지니고 있으면은 다음 글 얘기가 쉬워집니다. 자, 이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읽고 또 읽으세요. 쓰고 또 써야 됩니다. 계속 고쳐야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글쓰기 이야기 도움이 되셨습니까?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죠. 감사합니다.